자, 선생님 거꾸로 역사에 진 나름 객관적으로 이게 바로 장희빈입니다. 일당 독재야. 조선 후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의 다 그 안에서도 사실 계속 분화하지만 크게 보면 노론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남인인 장희빈이 됐으니 얼마나 견제가 심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숙종이 있었고요. 여기에 첫 번째 왕비가 있었습니다. 왕비가 있었는데 왕비가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왕비가 있었어요. 두 번째 왕비가 바로 인현왕후라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왕비가 바로 누구야? 그렇지. 장희빈이 됩니다. 얘를 쫓아내고 장희빈이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 장희빈이 쫓아내고 왕비는 안 됐지만 여기 지금 나는 동희 최씨가 그래서 장희빈이 쫓아내고 장희빈도 죽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야? 그럼 얘는 당연히 그렇지. 여기 다 노론. 여기 최씨도 당연히 노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저자인 김만중이 누구냐면 바로 이 김만중은 첫 번째 왕비였던 왕비의 작은 아빠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관계에서 핵심 인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 입장에서 쓰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1대1로 대응이 되게 됩니다. 숙종이 어떻게 되죠? 여기에 있는 남자 주인공인 유연수가 되고요. 여기 그치 사씨 남정기가 먼저요. 사씨가 남쪽으로 쫓겨났대요. 네, 돼요. 여기가 인현왕후가 사씨가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다 나쁠 교자 써서 장희빈이 교씨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김만중은 어떻게 돼? 일설에 의하면 이 지금 드라마에서 우연히 만났지만 최씨를 숙종과 합방을 시킨 거의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바꾸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자기 쫓겨났거든. 쫓겨날 때 쓴 겁니다.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해서 쓴 거. 저주에 근데 역사가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웃기죠. 소름. 소설의 힘. 그치? 이대로 돼. 줄거리 다시 그래서 어떻게 돼? 유연수가 광원제를 했는데 사씨랑 결혼했는데 2년하고 정도 되겠죠. 그런데 첩인 교씨가 모함해서 쫓겨내고 교씨하고 부정한 짓을 한 남자인 동청이 또 남편이 유연수를 어떻게 고소해서 쫓겨내서 유배를 가게 했는데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다 처형시키게 된다. 요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실제 역사랑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겁니다. 자, 김만중의 저주가 현실이 되는 것이겠죠. 자, 장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장면은 어떨까? 자, 볼까요? 장면 1. 유소사가 생각하기에 유소사는 관직 모르면 되지. 우리가 그거 다 알 필요는 없잖아. 자, 사급사 댁에 남자가 없으니 의당 매파 우리 여기라는 매파 그죠? 중매쟁이를 넣어 혼인을 의논해야 되겠다 하며 매파 주씨를 보내 혼인할 뜻을 전했다. 부인은 사씨의 어머니 착한 첫째 부인을 불러보니 매파는 먼저 유소사의 집안이 대대로 부귀하고 한림에 유연수의 벼슬이 유한림이라 한림이라 칭한 거야. 한림의 문체와 풍채가 빼어남을 일컫고 또 이렇게 말했다. 어느 재상댁인들 유소사에게 청혼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오나 소사께서는 소저 동그라미 소저 누구야? 그치? 소저 아녀자 소녀 누구야? 그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소저가 천자국색이며 천자국색 너무 어려운 표현이네. 어떻게 돼? 국색 동그라미 나라의 최고미인 국색 동그라미 나라의 최고미인 국색만 동그라미하고 나라의 최고미인이며 제덕 어제 나왔죠. 제주가 출중하다는 출중 뛰어남 출중도 알아야 됩니다. 출중 동그라미 뛰어남 하다는 소문을 들으시고는
이에 소인으로 하여금 중매를 서게 하였습니다. 소조께서 유씨 집안의 빙패를 받으시면, 자, 우리가 저기 이생규장전에서는 납패라고 그랬습니다. 예물 패자야. 니네 낯설겠지만 결혼하면 패백 드린다고 그래. 들어봤나 모르겠네. 삼촌이 결혼하고 뭐 할 때 패백 드린다고 하는데 요거야. 예물. 그날로 명부가 되시는 것이오니 부인의 뜻은 어떠시겠습니까? 명부라는 단어는 굳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알면 좋지만, 예전에는요 어떻게 되면 남편이 벼슬이 높으면 부인도 벼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경무인, 행경무인 이렇게 칭해줬어요. 뭐 조선, 야, 유럽에 비하면 정말 남녀 평등이야. 선생님 처음 거 살짝 얘기했지만, 부인은 기뻤다. 허나 소조와 상의하고자 매파를 머물게 하고는 몸소 소조의 처소로 갔다. 매파 주씨가 말한 대로 소조에게 이르고는 물었다. 우리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숨기지 말고 내 뜻을 말해보아라. 소조가 아뢰었다. 이거 별로 중요한 장면은 아닌데 이렇게 결혼하게 된 거예요. 빨리 읽겠습니다. 소녀가 듣자하니 유소사께서 오늘날의 어진 재상이라고 합니다. 청혼이 불가한 까닭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매파 주씨의 말로만 본다면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소녀가 듣자하니 군자는 덕을 귀하게 여기고 색을 천하게 여겨. 여기 색은 그치 아름다움, 겉모습을 얘기합니다. 개념의 알맹이가 달라지는 거야. 아까 국색할 때는 아름다움이고 여기서 색은 겉모습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겉모습의 아름다움. 그래서 밑줄치고 시험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숙녀는 덕으로서 시집을 가고 색으로서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요즘 어떻습니까? 소개팅 했니? 걔 이쁘니?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매파 주씨가 먼저 색을 일컬으니 소녀는 극히 부끄럽게 여깁니다. 더욱이 유씨 집안의 부귀를 극히 자랑하면서도 우리 선급사의 성대한 덕은 일컫지 않았습니다. 자, 혹시 매파 주씨가 사람들이 미천하여 유소사의 뜻을 잘 전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유소사께서 어질다고 하는 말은 거의 헛소문일 것입니다. 소녀는 그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사옵니다. 하고 거절. 부인은 평소 딸을 기특히 여기고 사랑하는지라 어찌 그 뜻을 어길 수 있겠는가. 밖에 나와 매파 주씨에게 답변했다. 소사께서 우리 딸의 재색에 대해 잘못 들으셨던 게야. 우리 딸은 가난한 집에서 자라나 제 손으로 방적 여기 봐봐 실 표시 있지? 실사자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치 뜨개질 길상이 뭐야? 그럼 또 설명해야 되잖아. 네, 뜨개질 해 알겠지? 자, 방적하며 여공을 서투르게 익혔을 뿐이네. 어찌 부귀한 집안의 부인의 방불할 만한 화용성식, 방불 비슷하다고 했죠, 그죠? 비슷할 만한 화용성식,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화 동그라미 화려한 식 동그라미 장식 끝.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무슨 한자로 왜 외우고 있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야. 화 동그라미 화려한 식 동그라미 장식. 실제로 화려한 화자에다 장식 식자야. 선생님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야. 화용 성식이 있을 리 있겠는가? 결혼한 후에 소문과 같지 못한다면 죄를 얻을까 두렵다네. 바라봤는데 이렇게 회보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답입니다. 대답. 여러분이 알아두실 거는 회보보다 회답을 적어보세요. 회답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회답, 회보, 대답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연속돼서 네 개 외우면 되겠다. 회보, 회답, 대답 같은 뜻입니다. 매파 주씨는 이 말을 듣고 더욱 이상하게 여기고는 제3, 두 번, 세 번 회의 승낙하기를 청했으나 부인 말씀은 변함이 없었다. 매파는 돌아가 그대로 소사에게 아뢰었다. 소사는 잠옷 불쾌하였다.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하다가 매파 주씨에게 물었다. 애당초 내가 부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매파 주씨는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반복해 아뢰었다. 소자는 그제서야 깨닫고 웃으며 말했다. 내가 이래 소활하여 너를 잘 가르쳐 보내지 못한 탓이란다.
소활 동그라미 소홀 소홀 주면 되겠습니다. 소활하여 소홀 못한 탓이로다. 너는 잠시 물러가 있거라. 이튿날 소사는 친히 신성으로 가. 지역이 이르자 신성으로 가. 그래 저기 친히 동그라미 친히 별표 친히 왜 친히가 친히 지난번에 나와서 친히 직접 별표 꼭 알아야 돼. 친히 직접 이 지명이야. 신성이라는 곳으로 가 지현을 보고는 사씨 집안과 통혼한 일을 말했다. 통혼 결혼을 이렇게 통혼 또 동그라미 결혼을 어떻게 돼? 결혼 이야기를 함이 통혼이야. 일찍이 매파를 보내어 혼인의 뜻을 전했습니다만 그 집안을 답하기에 여차여차하니 이는 필시 매파가 실수 말 실수가 실언이야. 말씀 원자는 아시잖아 알겠죠? 말 실수가 실언입니다. 이게 내용이 많지만 지난번에 한 거랑 요거만 해도 웬만한 고전서도 다 읽을 정도 여유가 됩니다. 진짜로. 끝이 없는 게 아니야. 이제 수고를 했지만 선생님께서 한번 사급사등의 사시내에 다녀다 주시 바랍니다. 지현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노 선생의 하교를 어찌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교, 명령, 하교 이것도 별표입니다. 하교도 별표 단어야. 꼭 알아야 돼. 하교, 명령 어찌 따르지 않겠습니까? 다만 댁에 가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요. 다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급사의 청명을 훈명하고 또 소조가 부덕을 부덕 안 입는데 여기 봐봐 여기 여자 표시 있지 붙잡고 왼쪽 여자 있잖아. 그래서 여자의 덕이야. 알겠지? 그걸 왜 외워? 그럴 필요 없는 거야. 가추엄을 들었습니다. 라고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덕에서 의당 허락하실 겁니다. 삼가 가르치신 대로 하겠습니다. 드디어 자연은 사씨집에 아전에 보내어 지현 상공 어제 나왔잖아. 높은 사람이 찾아올 것을 말하게 하였다. 부인은 혼사 때문임을 알고 객이지 뭐 객 알겠지? 손님이 머무는 식당 그치? 손님이 머무는 곳이겠지. 객당을 깨끗이 하고는 기다렸다. 이튿날 아침 지연이 도착하자 소조의 유모가 소공자의 희랑을 안고 나아가 지연을 맞이하였다. 당상 어떻게 마루 거실 당상 거실 지금 거실 지연을 모시고는 유모가 여쭈었다. 그럼 이거는 집에 우리가 무슨 구조물을 알 필요 없잖아. 어떤 장소에 모셨구나 하면 되는 거야. 필요한 만큼만 하면 돼. 주인께서 이게 어려워. 고전 시간은 이게 누구야? 이게 어려워. 뭐래? 지은을 모시고는 유모가 여쭈었다. 유모가 하는 말이잖아. 이 유모는 어느 집안의 유모야? 사씨 집안의 유모잖아.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야? 주인이니까 사씨가 되겠지. 이런 걸 따지는 게 취약해.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 허걱허걱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 어려운데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모의고사 보다 보면 힘겨움을 나중에 느낄 거예요. 잘못 봤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누구의 말인데 내가 그랬잖아 이미 누구의 말이고 누구의 생각인지 잘 구별하라고. 이거 추론하는 연습을 해야 돼. 워낙에 빨리 읽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주인께서는 세상을 떠나고 소주인께서는 나이 어려 손님 대접을 예를 모르십니다. 노약께서는 어인일로 누지에 용림하셔라. 짜증나지 그치? 노약 어르신 늙을 노자지 그치? 어르신 하면 됩니다. 누지 땅지자잖아. 누추한 땅 누추한 땅입니다. 용림 동그라미 방문 봐봐 이게 내용 하나도 없는 다 단어야. 용림은 잘 안 써요. 그래서 그냥 저거만 넣으세요. 노야는 쓰입니다. 노야는 별표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일이 아니라네. 어제 유소사께서 유씨가 관아에 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네. 아이의 혼사로 처자의 집에 방문한 것이 적지 않으나 뜻에 맞는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듣건대 사급사댁의 처자는 유한요조하여
긍정 요조 동그라미 요조 승려. 여러분 요조 승려라는 말 모르지 그지? 요조 승려가 시경에 있는 아주 유명한 말인데 요조 훌륭한 여자를 요조하다고 합니다. 요조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요조 승려는 알아둬야 되니까 요조 승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조 동그라미하고 요조 승려 쓰세요. 선생님 써줄게. 요조 승려. 맞아. good girl, good girl, good girl입니다. 훌륭한 여자. 요조 승려 good girl. 요조하여 여사의 풍모가 있다하니 이는 참으로 제가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선급사의 맑은 이름과 고든 절개는 평소 흠앙 아이고 우리 흠앙 어렵네 그럼 이건 알아야 돼. 이건 몰라도 되는데 이거 알아야 돼 얘들아. 흠모는 알아야 돼. 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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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 흠모 별표야 별표 단어 흠모 존경 흠앙하던 바입니다. 그러니 일찍이 매파를 보내었으나 좋은 답답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매파가 실언을 하여 그리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에 나로 하여금 중매하게 하시어 전진진지호를 맺으시게 하시니 이는 아름다운 일이라 바라건대 이로써 노부께서 아래여 일원의 승하심을 얻고자 하네. 한 번에 허락하심은 승낙 허락하심을 얻고자 하네. 승낙 별표 허락 꼭 알아야지. 승낙은 별표 2개야. 허락 꼭 아셔야 됩니다. 유모가 들어가 보더니 곧 나와서 부인의 말씀을 아뢰었다. 노약해 어르신께서 소녀의 혼사를 위하여 누추한 누지 집까지 용림 방문하셔 실로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말씀하신 유소사 댁과 홍사는 다만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웁니다. 어찌 감히 명을 어기겠습니까? 어떻게 돼? 허락한 거지. 지연은 기뻐 돌아가 소사에게 편지로 알리니 소사는 크게 기뻐하여 길이를 택하였다. 유할님이 육례로 친영하니 다 필요 없고 친영 동그라미 하시고 장가가니 신랑이 신부 집에 가는 걸 친영한다고 그래요. 우리 그럼 어떻게 알아? 알 필요도 없어. 요새도 써. 할머니들은 쓸 수도 있어. 장가가야. 장가가니 결혼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사소저의 위가 성대하고 예도가 아름다니. 위 할 필요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거야. 두고 진신들 사이에 흠모하여 부러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유할림이 사소저와 혼인을 맺었다. 이른바 요조승료 분자허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시경이라는 고전소설 어떻게 돼? 옛날 경전을 다운되고 했죠? 거기 가장 유명한 첫 구절입니다. 꽝꽝저구 요조승려라는 구절인데 하여튼 그러면 훌륭한 여자는 훌륭한 남자가 좋아한다 이런 뜻이야. good girl, good man 알겠지? good girl, good man이야. 의 격이었다. 짝도 잘 맞고 정은 활약하니 분위기는 그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이튿날 대추와 밤을 받들고 소사에게 예를 올렸다. 사흔날 가묘 집안의 사당에 올라 조상에게 혼인을 고했다. 이때 마루에선 친척과 손님들이 가득했다. 무사람들이 모두 소조를 응시하니 단지 향기로운 남초가 밤바람에 흔들리고 하얀 연꽃이 가을물에 비치는 광경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진퇴하는 거동이 예법을 지켜 조금도 어긋난 바가 없었다. 사람들 모두 떠들썩하고 칭찬하며 소사하게 치하 동그라미 별표 칭찬이야. 치하도 칭찬이야. 치하 별표하셔야 됩니다. 칭찬입니다. 예를 마치자 소사가 신부를 가까이 불러 물었다. 내가 일찍이 신부가 지은 관음찬을 보고는 그 재주와 뜻이 높다고 한 관음찬 몰라도 돼. 자, 알 수 있었지. 이제 생각을 하니 풍어를 읊은 작품도 적지 않은 듯한데 어떤가? 누가 한 얘기인가?
생각해야 돼. 뭐래? 소사가 신부를 가까이 불러 물었다는 게 소사가 물은 거야. 시아버지가 물은 거야. 한묵을 희롱하는 일은 여자가 할 바가 아니야. 한묵은 뭐냐면 글짓기야, 글짓기. 왜? 옛날에는 여자가 함부로 글을 많이 쓸 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신사임당과 허난선을 황진이의 시를 배우는 거야. 왜? 여성 작품이 없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글짓기를 장난삼아 하는 것은 여자가 할 바가 아닙니다. 아울러 재질도 둔해 일찍이 지은 적이 없습니다. 관음천이란 글은 어머님의 명을 받고 마지못해 지었던 것입니다. 누추한 글에 이 맥락을 보니까 관음찬이 글이구나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원래는 찬이라는 동양의 글짓기 장르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 아실 필요 없고 글이 존남에 들어가리라고는 미처 생각지도 못해요. 자기가 쓴데 존남 관람이야 관람. 높은 사람이 보는 것을 존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존귀한 사람이 관람한다 해서 존남이라고 한 겁니다. 이건 별표 안 하셔도 됩니다. 진실로 한묵이 여자와 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로부터 현숙한 부인들이 독서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건 무슨 까닭이냐? 아니다. 여자도 책을 읽어야 한다. 그는 착한 일을 본받고 악한 일을 경계하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조선사회가 이랬단 말이에요. 여자가 책 읽는 거는 윤리를 기르기 위해서, 윤리를 도덕적으로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글 읽고 공부하고 학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야. 신부는 이제 우리 가문에 들어왔네. 앞으로 장부를 어떻게 섬기려 하는가? 남편을 어떻게 섬기려 하는가? 남자가 장부지. 어린 시절 엄무를 여의고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 홀어머니 이건 별표. 별표 2개. 편모는 꼭 알아야 돼. 홀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뜻이지. 편모, 홀어머니. 편모, 홀어머니의 과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여 배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자목해서 자상한 어머니, 이 정도는 알아야지. 요새는 전혀 안 쓰지만 자상한 어머니야 그냥 엄마께서 문에서 전송하시면서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경계하며 지아비의 뜻을 어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른다면 아마도 대과 별표 밑에 있는데 별표 큰 잘못 큰 과오 천천히 큰 잘못 큰 과오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아비를 어기지 않는 것은 부도라 한다면 부도 여자의 도라 한다면 지아비에게 허물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또 따라야 한단 말인가? 네 남편이 잘못해도 들어야 되니? 라는 얘기지. 그런 뜻에서 올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옛 경전에 이르기를 부부의 도는 오론을 고루 겸한다 하였습니다. 아비에게는 간언하는 아들이 있고 임금에게는 간쟁하는 신하가 있고 형제에게도 서로 정도를 권면 동그라미 별표 권하다 권하다 일부러 선생님이 이거 많이 하는 이유는 사시남정기보다 어휘 많이 보라고 그거랑 이거 보면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라고 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흥우는 친구는 부흥우 유신이잖아. 당연히 모르지. 몰라도 해. 이제 알면 되지. 친구 쉽게 해. 뭘 어렵게. 친구는 서로 선행을 권유합니다. 부부의 경우라 하여 어찌 유독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고로 장부가 부인의 말을 들으면 이익이 적고 폐해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암탉이 새벽에 울고 철부가 나라를 기우게 한다는 것은 암탉이 오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뜻이야. 소사는 손님들을 돌아보았다. 우리 며느리가 조대가 같은 사람입니다. 이어 한림을 돌아보며 어지간해를 얻은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란다. 내가 내조할 아내를 얻었구나. 내가 무엇을 더 염려하겠냐. 내조라는 게 별게 아니야. 안 사람이 돕다가 내조야. 그래서 내조. 여자가 도움을 내조라고 하는 거야. 옛날에 여자는 다 집 안에 있었으니까. 이윽고 소사가 시비에게 상자 속에 있던 보경 한 면과
여기 보석과 옥환 여기 선생님이 여기 다 보석이라고 그랬지? 옥자 쓰면 보석이야. 한 쌍을 가져오기 위하여 소조에게 주었다. 이것은 우리 집안 대대로 전하는 물건이니라. 신부의 명석함은 거울과 같고 덕성은 옥에 비길만 하지 오로지 정을 표현하는 것이야. 이 물건이 나중에 뭐 다른 소설이라도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증표니까. 소전이 일어나 절을 하고 나와서 받았다. 그날 소사와 모든 사람들은 모두 크게 기뻐해 취하도록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팔았다. 소저가 유시댁에 들어간 후 15번의 효성을 다해 섬기고 비복 나왔네. 자, 하인들은 은혜로운 마음을 대했다. 제사는 정성을 기울였고 법도에 맞게 다스렸다. 금술 동그라미로 별표 3개 뒤에 나오는데 금술 부부 사이야. 이건 꼭 알아야 돼. 그냥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야. 금술 부부 사이야. 조화를 이루어 폐옥 소리가 쟁쟁했다. 규문. 여자가 있는 것을 얘기했죠. 물처럼 맑고 화기가 봄날처럼 아득했다. 라고 해서 장면 1을 끝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